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증시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다우랑 S&P가 좀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가 되게 잘 버텨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요번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요 금리 인상, 긴축 우려보다는 이 코로나 확산세가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속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본격화가 되면은 시장에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성장주 위주의 약세가 많이 나오곤 했거든요. 근데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그렇게 좀 이 지금 당장은 코로나 확산세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페드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봤을 때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코로나가 보다 더 리스크가 클 수 있어도 다음에는 이 금리 인상이 그 다음 타자로 딱딱 시장을 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미국 시장 자체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이 힘을 못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환차손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혹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신흥국 위주의 약세를 예상을 하면서 돈을 빼는 상황 충분히 많이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내후년까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안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주식할 맛 안 나겠죠. 근데 제가 다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솔직히 우리가 주식할 맛 안 난다라고 해서 이런 시장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전략 대응하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뭐 지금 디램 가격이 막 꿈틀꿈틀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괜찮은 시장 찾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힘을 좀 실어가지고 좋은 결과로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금리 인상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긴축 전환 안 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바로 옆에 나라다 보니까 우리도 비슷한 그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줄지 이것도 보면 괜찮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메모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시금 또다시 이 선순환 사이클에 돌면서 큰 실적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년에도 탄소 배출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 제품들 한번 보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폐배터리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폐배터리를 갖고서 ESS로 쓴다라는 얘기를 조금 봤던 것 같거든요. ESS 쪽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이쪽으로 해서 연관을 시킨 다음에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여줄지 만약에 그게 실제로 실체화가 된다면 어느 수준의 매출 수준을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걸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소식 중에 하나가 그 옷 배송만 아디다스 대상태에서 1200만 박스를 돌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의류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의류 OEM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FNF나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이 브랜딩을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쪽들도 같이 보시면 괜찮겠고요. 드라마나 컨텐츠 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될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중국의 성장 둔화가 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가 올라가진 않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보시게 된다면 성장률 위주로 보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성장률 때문에 예전에 막 쇼크처럼 한국 증시 떨어졌던 거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유럽 쪽에서 오미크론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스케줄상으로 보았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오늘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확정치랑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니까 요것도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전략 대응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해봤는데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개별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국전의약품입니다. 일단 국전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가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동안 우리 알았던 내용이죠. 치매 치료제 얘기, 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터져줬던 뉴스였는데 특별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나왔던 뉴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알았던 뉴스는 오케이. 우린 지금부터 뭘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수급을 한번 보자면요. 그동안 이 국전약품의 수급창을 분석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징이 하나가요. 최근에 이 투신이 산 다음날 이렇게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투신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게 진짜 올라갈 종목이라면 이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패턴이 그동안 잡혀 있는데 이 패턴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이유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과거의 패턴을 보면요. 몸통이 굵어요. 굵다 보니까 올라간 양이 좀 되니까 떨어지더라도 일정 라인 이상 하락은 안 했던 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해준 거죠. 근데 이번에는 몸통이 얇아요. 여기서 만약에 투신 오늘 산 것만큼 마이너스 나오면 지지라인 부근까지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슬아슬하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우리 모두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음고생하는 그림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요거 좀 플러스로 내일도 나와주면은 어떨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이너스 치키면 이 북은 지지라인 요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1순위로 보시고요.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가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기억을 하시면서 전략 대응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건 체크를 해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차트를 어떤 걸 봐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일선 한번 볼까요? 딱 모양 나오죠. 백일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중해서 볼 게 뭐냐면 얘가 오늘 조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21선 위에 있단 말이죠. 21선. 100일선 아직 우상향에 91선 60일선 우상향에 100일선 우상향. 그게 단기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거든요. 이게 솔직하게. 이 두 번째 여기서 61선 위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을 때 세 번째에서 이게 네 번째까지 시도를 한 다음에 위쪽에서 자리 잡아주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몸통이 좀 얇기는 한데 금요일날 시가 이 몸통 위쪽 위에서는 확실히 끝나줬어요. 내일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건데 이 위쪽에서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이 위에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는 한 번은 더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차트이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서 전략 대응을 해본다 라고 하면요. 일단 1번 나는 좀 단타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21선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21선 이탈하면은 여기서 비중조절 하고 난 이거 계속 볼란다 하면은 비중조절 한 다음에 팔았던 만큼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걸 1번으로 잡고 단타 말고 나는 좀 장기까지도 아니다. 한 중기로 보겠다 라고 하면은 요 100일선 이탈하면 여기서 비중조절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긴 단기, 여긴 중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얘 기준이 100일선이었잖아요. 100일선 이 기준으로 저는 이런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냐면은 100일선에 볼린저 상단을 많이 보거든요. 대략 한 17,500원, 600원.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조건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21선 이 볼린저 상단에 타줘야 돼요. 이 위쪽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여기 부분만큼 강력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승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진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은 오케이. 전략 방금 두 가지 전략 짰죠. 상승의 전략은 이 볼린저 상단에서 잘 잡아주느냐 이게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60일선 위에서 잘 잡아주느냐 이게 두 번째다. 뭐 5일선이든 11선이든 타고 볼린저 이렇게 타주고 볼린저 이평선 이렇게 맞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이렇게 가주길 바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자리 잡는 거 보면은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요. 다들 좋은 결과물로 연결을 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이 엑시트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면 없겠죠.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토요일 날 같이 이제 공부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퀄리티로 제가 이제 꾸준하게 멤버십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